가수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거나 SNS에 올리고 또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이달 들어서만 입장 표명이 벌써 6번째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딸이 사치가 심하다면서 2009년 7,500만 원짜리 외제차 제규어를 리스로 구입했다는 영수증과 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그러더니 윤정이가 음주운전을 하고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 곤란하다라면서 남동생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. 또 세간을 비난을 의식하듯이 시작은 윤정이가 한 겁니다. 3년을 기다리고 참아왔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여 왔습니다.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는 엄마의 이번 폭로에 그동안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던 장윤정 씨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. 어머니의 허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예, 김복준 박사님, 양지열 변호사님, 박상희 소장님 세 분은 계속 계시고요. 자, 홍종선 연예 전문 기자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장윤정 씨 모친 육흥복 씨요. 이제는 저도 이분의 이름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. 처음에는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네. 이름인데 제가 발음하기 제일 힘든 이름이 누구였었냐면 방송할 때 정동영 전 장관이었습니다. 이게 왜냐면 유성음이 밑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네.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데 육흥복 씨도 조금 발음하기 좋은 건 아니에요. 이메일 또 다시 보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번에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나는 차도 없었고 또 힘들 때 혼자 울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면 반박이에요. 하나는 차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. 심지어 이제 굉장히 고가의 스포츠카를 리스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댄 적이 없다. 그 이제 차를 리스하자마자 난 사고,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다가 난 뭐 주차 기둥을 박아서 난 그 사고를 남동생에게 덮어 씌운 적이 있다. 이래도 기댄 적이 없느냐라는 걸 골자로 한 메일입니다. 자, 지금 홍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를 딱 우리가 정리를 하면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. 첫째는 뭐냐면 자동차 있다 없다 이거죠. 네.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댄 적이 없다 있다 이 문제입니다. 세 번째는 뭐냐면 음주운전 했느냐 안 했느냐 세 가지죠. 네, 그죠? 맞습니다. 진실 게임 세 가지인데 하나씩 짚어볼까요? 자, 자동차 있다 없다 이거는 2000 몇 년에 산 거 맞는 거 아니에요? 네, 리스한 거 리스한 맞고, 거죠. 네, 또 이 육흥복 씨가 뭐 제시한 그 리스 견적세 분명 장윤정 님으로 네, 돼 있으니까 분명히 차가 있었던 건 맞고요. 또 이 차 사자마자 그 이제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내고 장윤정 씨가 요 차를 그 뒤에 겁이 나서 남동생이 몰았다고 하더라고요. 또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분명히 차를 몰았던 거 사실이죠. 네. 몰았던 건 사실이다. 근데 없다 그랬나요, 본인이? 뭐 저는 차도 없고라는 걸 정말 명명백백 따지면 분명히 거짓말이겠죠. 그러나 뭐 본인이 아니 생각할 그때 때 당시에 말할 데 없으면 없다고 그러는 거죠. 제가 원래 있었는데 리스를 하나 있었거든요. 이러고서 그 얘기를 막 할 이유는 없잖아요. 네네. 네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있다 뭐 없다. 차가 있는 것이 사치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예. 사실 장정 씨처럼 바쁜 사람이 차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없는 게 좀 특이했지만 또 없다고 해도 그다지 뭐 대단히 칭찬받을 행동도 아닌 것 같고요. 예전에 이제 뭐 외국으로 여행 갔던 것도 이제 최고 사치였다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윤정 씨 정도 되면 이렇게 가족과 휴가를 즐긴 것이 뭐 욕을 먹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폭로전에서 이 어머니가 원했던 만큼의 파급력은 없는 것 같고요. 다만 음주운전을 하고 그 음주운전을 남동생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얘기인 거죠.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예. 봅니다. 야, 근데요, 이게, 만약 차가 있었느냐, 없었느냐, 뭐, 음주운전을 했느냐, 뒤집어 씌웠다고 어머님은 말씀을 하시지만, 동생이 자발적으로 한 거면 어떡할 거예요? 누나가 정말 사고를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는데, 누나가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, 유명 가수니까 내가 빨리 처리를 해주겠다. 이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? 음주운전했다가 대신 대리해줬다. 그 원래는 범인일죄지만, 그러나 친족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적용 안 돼요. 그러니까, 그런, 아, 저희가 그래요? 예, 원래는 남 대신 내가 운전을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범인인입죄지만 또 두 사람 자매 사이니까 그것도 처벌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
이게 법적으로 뭔가를 따질 때, 법정에서 따질 때는 정말 A가 맞냐, B가 맞냐, C가 맞냐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지지만, 방송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가족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그거를 그렇게 어느 하나가 누구 쪽 말이 다 100% 맞다라고 따질 수 있게끔 말 자체를 안 해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혼란스럽잖아요. 벌써 자꾸 혼란을 만드시는 거예요. 하여튼 저는 어머니가 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 정말 의외입니다.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평생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고요. 거의 이제 막장하고 시청자분 굉장히 놀랄 거예요. 내일 모레가 50이 아닌가? 다음이 기대되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맥락으로 봐요. 예. 사치를 했다는 겁니다. 예, 사치를 장윤정 했다. 씨가 사치를 했다. 예. 제규어라는 그 외제차인데요, 스포츠카. 그 이제 장윤정 씨가 10억 빚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요 전번 그 5탄인가 4탄 때릴 때는 고급 해외 여행을 했다. 그렇게 돈을 썼다. 그리고 요번에는 차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사서 사치를 했다. 그러면서 이게 아마 10억 빚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고요.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사안은 도덕성의 흠집입니다. 음주운전을 하고 동생한테 덮어 씌우는 이렇게 파렴치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딸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근데 주변에 이제 그 사건을 봤던 증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 어머니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증인들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한다. 그러니까 그 증언이 만약에 나오면 조금 더 파장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고 동생이 뒤집어 쓴 거라면 그 장윤정 씨한테 윤리적인 그 뭐 책임을 도덕적인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개인적인 딸의 치부를 막 드러내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되면은 딸의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가족만 아는 어떤 굉장히 비밀스러운 엄마 아빠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족을 또 이렇게 해체시킬 수도 있는 그런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 음주운전, 게다가 또 운전자 뭐 바꿔치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서 장윤정 씨한테 굉장히 어떤 도덕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음주운전 당시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또 뭐 증언자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또 증언자들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검증은 또 어떻게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 보면 확인이 될 수 없는 얘기지만 장윤정 씨한테는 매우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장윤정 씨가 이거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도 밝히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. 지금 남동생이 운전을 대신 대리 처리를 해줬댔고 뭔가 사고가 났던 건 맞잖아요. 그러면 그 해당 날짜에 수리를 했다거나 뭔가 처리를 한 기록은 있을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남동생이 아 맞다. 실제로 누나가 음주운전 했는데 이렇게 처리 기록 있잖아 해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 사실인지 진짜 사실인지 밝혀내기가 정말 어려워져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사에서도 장윤정 씨 소속사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력히 나온 거죠. 아니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. 남동생이 이거 해줬다고 했다 하더라도 설령 안 했는데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이 저촉이 안 된다며요. 그러니까 남동생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 되지만 장윤정 씨가 음주운전한 거는 죄가 되는 거죠. 아, 그건 또 죄가 되는 거군요. 그건 여전히 죄가 되는데 남동생이 장윤정 씨의 그렇게 죄를 되는 덮어 쓴 거구나. 거는 죄는 안 되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저는 둘 다 죄가 없다 이런 식이 되는데 음주운전은 이제 그대로 남죠. 그럼요. 예. 하지만 그때 음주운전은 밝힐 수가 없잖아요. 어떻게 그걸 밝혀요? 예? 밝힐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, 안 되는 거죠. 네, 법적인 것보다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랑스러운 장윤정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차도 있으면서 없다고 했고. 얘기했는데 거기에 불쌍한 동생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제 불쌍한 동생의 월급까지 감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거죠. 아니 근데요 이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장윤정 씨의 동생 아니에요. 그렇죠. 동생이 나서서 아니다. 그때 음주운전 우리 누나 안 했다. 혹은 우리 누나가 음주운전 했다.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.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? 그러니까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드리면서 이상한 건 뭐냐면 동생이 덮어쓰려고 했으려면 본인이 최소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을 받았다면 덮어쓰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뭘 부숴서 자기 돈으로 뭘 메꿔줬다면 그게 덮어쓴 건데 단순하게 차가 고장이 났고 그러니까 누나가 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다른 주차관에서 부딪혀서 고장이 나서 그냥 재산상 손실만 있었다면 뭘 덮어쓴 거죠? 덮어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. 뭘 덮어쓴 거예요? 그냥 가서 일 처리해 준 거잖아요.
누나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경찰이 온 것도 아니고. 경찰 아무것도 경찰이 없잖아. 와서 이거 물어보시오 이런 그거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.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뭘 덮었었다는 건지 모르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동생이 이거는 그때 상황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번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또 왜 의혹이 또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장윤정 씨와 장윤석 씨 남동생의 싸움으로 가면 절대로 이 동생이 장윤정 씨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. 다만 장윤정 씨와 장윤석 씨 엄마의 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엄마를 무시하는 딸? 이거는 굉장히 동정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의 어떤 몫까지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저는.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요. 지금 현재 어디 삽니까? 절에 삽니까? 뭐 거처가 없어서 뭐 여러 절을 떠돌아 다니신다고 했는데 예. 뭐 또 최근에는 장윤정 씨 집 주변에서 자주 목격이 되어서 그냥 딸을 보려고 배회를 하는 건지 주변으로 이사를 한 건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. 동생하고 같이 사는 거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영 씨가 어머니와 따로 지내고 있다라고 했고요. 예. 또 지금 어머니가 어떤 걸 하는지 나는 잘 모른다라고 분명히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모르겠습니다. 이제 요번에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거의 이 차의 디자이너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스펙이 XP 세단 뭐다 이렇게 이제 글쎄 육흥복 씨께서 그걸 다 아시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조력자가 있는데 본인은 물론 조력자가 있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진정성 얘기를 드리는데 진정성에 대해서 만약에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는 게 분명한데 이게 만약에 모든 욕은 어머니로 지금 먹고 있잖아요. 아니 엄마가 어떻게 이래 이래 하는데 편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부분은 조력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적이 드러나요.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엄마처럼 되게 딸을 걱정하고 화해하고 싶어 해요. 그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이제 그런 편지들이 있는 게 차라리 조력자가 있으면 조력자 입장으로만 쓰든 엄마 입장으로만 쓰면 좋은데 그 안에 혼재가 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누리꾼들도 굉장히 이 진정성에 대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말한 진실인가 자꾸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저희가 이 육흥복 씨의 편지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도 이분이 계속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이제 이쯤 되면 사실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좀 그 조력자가 누구든지 간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생과 누나의 싸움이면 사람들이 남동생이 왜 이래 이러는데 엄마하고 딸의 싸움이면 아무리 엄마가 무슨 잘못해도 딸이 그래도 이제 이 장유유서가 있다 보니까 딸이 왜 그래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내세운 게 엄마인 건 좋은데 말하는 논리가 어차피 어머니를 벗어난 부분이라면 차라리 전면에 나서야지. 지금 이 상황은요. 어머니는 계속 억울해 하시는데 어머니를 점점 욕먹게 하고 어머니를 점점 억울해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.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저는 이제 차라리 이렇게 법적인 대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. 소속사에서 차라리 법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.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막가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막가는 뭐 우리의 딸의 비밀을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. 다음날 또 다른 비밀을 얘기해줄게. 뭐 대국민 사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들이 나설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들이 나서서 법적으로 해결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